이재명 무죄 재판 중단한 판사들 대법관 후보 올랐다. 야, 진짜네요.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리면서 이 사람들 지금 이재명 정권에 사실상 부역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판사들 나중에 다 대법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정청래가 이재명 쪽에 민주당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쫙 검역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거는 저거는 대법관 리스트야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대법관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있을 때 무더기로 막 임명을 하는 그 자리가 생기니까 일부 판사들이 막 이재명 정권에 잘 보여서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좌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관 중에서 노태악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도 겸했죠. 노태악이 대법관이 내년 3월에 퇴임을 합니다.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는 거죠. 아직 대법관 늘리는 거는 법이 통과 안 됐고 14명 중에서 이제 노태악이 내년 3월에 퇴임을 하는데 그 후임 선정 심사에 들어갔는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이 3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법관 되고 싶어. 나 심사해도 돼. 이 39명입니다. 이 39명 중에서 변호사가 1명 있고 교수는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직 판사들인데 39명 중에서 누가 들어갔느냐? 이제 노태악 후임은 이재명이 처음으로 임명하게 되는 대법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를지 여기에 아마 이 출세욕이 있는 판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재권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이재권이 이 대법관 심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재권이 누굽니까? 원래 1심에서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선거법 사건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대법원으로 갔죠.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유죄 취집하기 한송을 했습니다. 유죄 취집하기 한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바로 1로 갔죠. 이재권의 서울고법 형사 7부로 갔습니다. 이재권 판사가 처음에는 이거를 조기 대선 전에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유죄 취지로 왔기 때문에 유죄를 청구해야 되죠.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되면은 이재명은 출마 못하죠. 못했죠. 그런데 재판 날짜를 대선 후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장이 대선 후로 돌렸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됐죠. 당선돼 버리니까는 이재권이 재판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재판 중단. 이재명으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판사죠. 그때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이재명 쪽 눈치 안 보고 아무리 좌표를 찍어서 그 개딸들을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재판 진행해 버렸으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없죠. 그런데 그걸 재판도 뒤로 돌리고 또 뒤로 돌리고 나서 재판 중단. 다른 재판 중단하고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 1심 재판이 중단된 것들은 언제 이 선고가 나올지 모르니까 재판이 속행되고 재개된다고 해서 바로 이재명이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법, 서울고법에 와 있는 거, 파기 한송된 거, 이거는 재판이 재개가 되면은 유죄로 이미 파기 한송이 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재명은 내려와야 됩니다. 재판이 재개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재판을 딱 중단시켜 놨죠. 그 이재권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심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 정재호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 고법 형사 6부 정재호, 바로 최은정 재판부죠. 최은정, 이름도 지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최은정, 이해설, 정재호. 이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 소위 말하는 대등 재판부. 이 같은 급의 판사들, 부장판사들인데 그 중에서 정재호가 최선임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좌파 성향. 그런데 이 재판부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1심에서는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때렸는데 2심에서 황당하게 그때 무죄를 만들어버렸죠. 낙지탕탕이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막 잘라가지고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무죄를 했던 그 재판부가 최은정 재판부인데, 거기 그 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들이 이해설, 정재호인데 정재호가 최선임이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했으니까 정재호가 그런 결론을 이끌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죠. 그런 정재호가 역시 들어갔습니다. 이 대법관 후임 선정 심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그런 판결을 해준 사람들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누구를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됐는데, 제청 대상 후보자, 이게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종료 후 수일 내에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이재명에게 제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재명이 첫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조희대를 거치고 하지만은 이재명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결정하는지 지켜보면은 이재명에게 법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막 급박을 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해주는 판사는 대법관에 올리는 그런 그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세종시 가서 이 정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이 김정은이 뭐 현지 지도를 가서 무슨 막 다그치고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죠. 그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일 겁니다. 이학재 사장을 막 몰아붙이는데, 정말 이거는 망신을 줘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거칠게 막 몰아붙였습니다. 말을 좀 하면은 참 말이 기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업무 파악 하나도 안 됐네. 3년 동안 뭐 했어요? 임기 언제까지예요? 나보다 더 몰라. 뭐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창피를 주고 무한함을 주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로 좀 옮겨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오늘은 또 세종시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복청, 그러니까 세종 행복청에 만드는 대통령 집무실 왜 빨리 안 짓느냐? 내가 거기 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라는 거야? 2030년에 이제 완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빨리 좀 지어라.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용산에 있다가 지금 짐 옮기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짐 옮겼다가, 그러면 또 마지막에는 세종 가서 그 직무를 해서 거기서 피날레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장기 집권을 해서 세종 가서 하겠다는 건가요? 왜 혼자 그냥 용산에 그렇게 300 몇십억 돈을 들여서 그걸로 옮겼는데, 그걸 왜 거기서 나와서 굳이 그 청와대로 가면서 200 몇십억을 더 쓰고, 그러니까 뭐 한 600억짜리 지금 이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금
지난 9일부터 각 부서 직기, 서류, 컴퓨터 청와대로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춘추관, 그러니까 기자실 브리핑룸도 20일에서 23일 사이 다 됐네요. 다 옮기고. 그런데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는 내년 초 청와대 인근으로 이사한다. 왜? 지금 그 청와대에 있는 원래 그 관저를 쓰던 거, 초입에 있는 그 관저가 기운이 엄습하다. 유홍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찜찜하니까 그걸로는 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용산으로 옮길 때 비용이 378억 원 들었습니다. 기본 예산만 그랬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막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공중으로 날아간 돈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가는데 259억 원 기본 비용만. 이 돈을 해가지고 청와대로 가는데, 그래서 청와대 일반에게 다 공개했는데 그거 전부 다 내쫓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빨리 세종시 그 집무실 지어라. 나 글로 갈 거야. 오늘 세종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금 근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돈 수백억씩 막 쓰면서. 그러면 용산에서 또 글로 이전하는 데는, 청와대에서 글로 이전하는 데는 또 수백억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청와대 하청 노동자 60여 명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본인이 들어가는 청와대의 용역 노동자들을 다 쫓아낸다. 이런 손팻말을 들고, 정부가 모범 사용자여야 한다는 이재명의 말, 청와대에서는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해서 60여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면서 굳이 청와대를 가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 빨리 지어라. 왜 그렇게 더디냐. 나 빨리 들어가게. 이렇게 왜 그 구중궁궐이라고 다 나오려고 그 좌파 대통령들도 그렇게 했는데 굳이 들어가려는 이유가 뭘까? 뭔가 정말 이것도 탱기는 게 있어서 깊숙이 숨어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백억 쓰면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저도 청와대 출입 오래 해봤지만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청와대 근처에 개방한 거 전부 다 또 털어막을 거고, 기자들 지금까지 용산으로 출근을 했다가 이제 청와대로 출근해야 되고, 참모들 수백 명 그걸로 출근하게 되면 그 근처에 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지금 관저는 옮기지 않겠다. 집무실만 옮기겠다. 그러면은 용산에서 청와대까지 또 출퇴근해야 됩니다. 이재명. 아침, 저녁에 출퇴근하면은 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서울 도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서울 도심. 강화문 내거리를 다 통과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럼 교통통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많은 불편을 끼치면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려는 심보가 뭔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세종시에 빨리 지어라고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도대체 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